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인터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이트에서 저는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주희 파트너님께서는 저희 디지털 트윈하고 스마트 매니팩처링 쪽 담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생각을 하시는 SDF,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고 어떤 차별점을 지향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저희는 공장에 구현되는 프로세스가 먼저 제일 중요한 가치거든요. 어떤 요소적인 AI 기술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프로세스가 변화되고 그 과정에서 가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장의 어떤 프로세스의 모습을 정의를 하는, 데피니션 하는 단계, 디지털화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일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서로 간의 시스템도 서로 연결하는 통합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뭐 AI나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지능화 단계가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자율화 운영 단계. 이렇게 단계적인 모습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의된 모습들이 각 저희 공장의 밸류체인, 공장 운영 영역이, 하드웨어적인 자동화 하도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많은 가치를 회사의 수익성 관점에서 또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공장 운영 영역, 생산, 보전, 품질 관리, 에너지, 물류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별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점점 이제 변화가는 자율화로 다가가는 모습 자체를 저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일단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ROI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와 ROI 관점에서 그걸 놓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구현하는 것 자체를 천천히 큰 저희는 SF 프레임워크라고 좀 정의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ROI를 얻어내는 게 저희 궁극적인 변화의 모습이자 목적인 거죠, 저희는. 예. 감사합니다. 향후의 쭉 이제 발전 방향으로 볼 때에도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ROI를 뽑아내고 효율성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규모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달성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도전 사항 또는 이제 챌린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주위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공장을 위한 어떤 시스템, 또 이 시스템이 다른 공장에 가면은 서로 호환되지 않고 서로 사일로하게 개발됐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빠른 규모를 키우다 보니 이런 걸 하나 다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부족했었어요. 지금 시점에는 SDF라는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한 단계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어떤 테크 파운데이션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 표준화를 바탕으로 공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으로 진화시키는 게, 그게 현재 지금 저희가 당면한 과제고, 각각의 스테이크홀더들이 공통된 표준화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이 와닿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자동차 OEM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일로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전 우리 업의 본질로 봤을 때 사실 잘 연결된 그렇죠. 사이로가 우리의 본질이었고, 그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그러면 이제 A라는 공장이 있고 B라는 공장이 있고, 이제 A라는 공장은 유럽에 있고 B라는 공장이 미국에 있으면 품질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지리적인 커뮤니케이션 제약도 있고 지리적인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프로세스는 틀린데, 저희가 봤을 때는 ROI 관점에서 최적의 프로세스는 있다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 그거를 저희가 ROI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어떤 그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필요하면 AI도 넣고 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그걸 개발하면 이게 최적의 프로세스, 최적의 ROI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다른 공장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려면은 공통된 테크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고, 옛날처럼 이거 개발했으니까 저쪽은 또 다른 통키로 발주해서 이거 개발, 이런 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솔루션을 하면 저희 게임이 그렇잖아요. 게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당연하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도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저희가 지금 원하는 그 SDF의 속도를 다른 모습으로 내는 거죠. 각각 사일로하게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최적을 먼저 검증하고 이걸 다른 공장에 다 바로바로 수평전개하는 그런 식으로 속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ROI를 최적화하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ROI에 대해서 조금 여쭤본 게 있는데요. 지금 ROI를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적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익성 외에 중요시하고 있는 또 다른 KPI가 있으신지, ROI 속에 그 KPI가 녹여져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또 관리하시는 KPI가 있으신지. ROI 관점에서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유형적인 효과가 있고 무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해서 유형적인 재무제표적인 효과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저희가 프로세스를 바꿔 나간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ROI는 비록 낮더라도 유형적인 효과는 적더라도 어차피 이거 나가야 되는 방향인 거거든요. 그래서 ROI를 중시는 하되 예를 들어서 ROI를 뭐 한정을 지어서 1년 안에 나오는 것만 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2년, 3년이 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나갈 될 길이고 디지털화로 가야 되고 통합화로 가야 되고 잘 가야 될 길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을 다 모두 저희는 다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계산은 해야 된다. ROI는 계산은 해야 된다. 사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ROI를 통해서 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또 당연히 보지만 체질 개선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이 공방이 세계적으로 좀 흩어지고 단절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갑자기 극심하기도 할 때 우리가 SDF 같은 걸로 연결을 해놓고 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조 역량 또는 제조 캐파에 대한 우리 경영적 의사결정을 했을 때의 유연한 대응 협업 또는 대응 역량 이런 것들은 이제 1년이나 2년 ROI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굉장한 경쟁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SDF라는 걸 하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방법론을 또 퍼뜨리고 있는 단계. 그래서 이거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던 게 SDV 얘기가 여전히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차가 계속 발전을 한 미래 모습이 되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지니까 이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 점에서 SDV, 이제 SDV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SDF도 그런 계속 혁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계속 관심이 있고 가는 게 연결성이라는 것.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경쟁사 대비해서도 앞설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제조업체보다도 더 중요하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특별히 거버넌스나 변화관리 차원에서도 좀 중점을 두시는 것들이 좀 있으신지 이런 것들 묻고 싶습니다. 각 공장의 데이터들이 일단 그 실시간 데이터들이 있고 배치성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들은 어차피 각 공장 영역에서 SDF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 공장에서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시간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 영역인 거고 그래서 실시간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각 공장 로컬에 온프레미스로 당연히 구축이 돼야 되고 하지만 이제 배치성들은 엔터프라이즈성 배치성들은 이제 저희 뭐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 헤드쿼터에서 다 모아서 그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파이프라인이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라인이 따로 운영될 수는 없는 거고 하나에 합쳐져야 되고 그 거버넌스를 이제 이원화된 걸 하나로 합치는 그것도 하나의 당면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ICT 본부도 전체적인 엔터프라이즈 차원에서 공통적인 전사 플랫폼 개발, 그런 플랫폼 관점, 인프라 관점, 정책 관점은 ICT 본부에서 큰 틀에서 다 그걸 해야 되고요. 제조 공정의 스페시픽한 도메인적인 그런 프로세스나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게 AI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 제서본에서 가지고 앞으로 계속 로드맵화해서 그걸 개발하는 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원화될 수도 있지만 뭐 합쳐보면 하는 거죠.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IT 솔루션이 뭔가 필요하다, 플랫폼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사실 IT 관점에서 전사 표준적으로 이 솔루션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와 도메인 측면에서 우린 이게 필요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너무 도메인 쪽으로만 가 있으면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표준의 시너지가 접어지고 연결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위해서 IT를 활용하는데 IT의 표준화 관점에서만 또 너무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선을 정말로 잘 갈라야 그게 너무나 중요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표준화에 대한 얘기, 타사 같은 경우에는 모델 플랜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만들고 그걸 확장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혹시 그런 생각은 혹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그 테크 파운데이션을 일단 현재는 POB 단계예요. 그 POB 단계에서 저희가 커넥티비티나
데이터나 아니면 미들웨어 세 가지를 테크 파운데이션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 POB 시점에 표준화는 지금 저희가 그 항목들을 정해가지고 POB 공장을 6개를 정했어요. 기존 공장 4개 하고 신공장 2개 이렇게 해서 그 POB 공장을 정해서 이 테크 파운데이션을 기준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ROI 프로세스 기반으로 그 최적의 유스 케이스 개발을 지금 거의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그런 유스 케이스들을 거버넌스를 가지고 글로벌 스프링 전개를 하면서 이때 이제 라이트하우스 팩토리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정해서 그건 기존 공장이 될 거예요. 기존 공장이 어렵기 때문에 신공장은 또 이렇게 계속 자주 있는 이벤트도 아니고 신공장은 저희가 그 시점에 갖고 있는 가용한 자원들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밸류는 기존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기존 공장을 변화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기존 공장들을 라이트하우스를 정해서 거기에 최대한 이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저희가 당면한 과정인 거죠.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신공장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 그룹이 우리가 전체 체조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추구하고 계시고 실제로 한 발 한 발 나가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업계 자체를 그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되고 혁신 자체를 굉장히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번 CES에서 이제 로보틱스 그다음에 그 로보틱스도 결국은 제조 혁신이라는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포커스가 가 있는 걸로 보았을 때 한국의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의 발전이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스 좀 잘 보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